안녕하세요. 2022년 고2 3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의 36번 유형을 순서 추론인데요. 이 순서 추론을 내신 대비용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정답으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36번을 순서 추론이지만 다른 유형으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글에 되어 있는 형태 2번 BAC의 순서로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used to describe two very different ways of thinking. 사고의 두 가지 종류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고를 하게 된 것은 바로 로고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소스입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라는 로직과 상당히 비슷한 단어죠. 그래서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할 수 있고요. 미소스라고 하는 거는 미스라는 단어가 myth로 신화 혹은 잘못된 미신 같은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상상력이나 허상 혹은 상상력이나 창의적인 생각, 이런 두 가지인 생각으로 나눠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때는 두 가지 색깔로 칠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로고스는 초록색 계열의 색깔로 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지칭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empirical, scientific. empirical은 아래 적혀 있는 경험적인 것인데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는 실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증적이라는 거는 실제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실증적이니까요. 그런 세상으로 바라봤고요. scientific은 과학적이니까 논리라고 하는 로고스랑 logical, empirical, scientific 이런 단어랑 연결을 해두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할 문제는 우리의 소재는 바로 이 미소스인데요. 미소스가 출발하고 있는 문장은 B번에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소스가 지칭하는 것은 꿈의 세계, 이야기하는 세계, 상징의 세계, 아까 얘기했던 상상이나 허상이나 창의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일단은 색깔을 칠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직역을 해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두 가지 매우 다른 생각으로 다른 종류의 생각들의 방식을 묘사하곤 했는데 로고스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실증적이며 과학적인 세상을 지칭하고 미소스는 꿈과 스토리텔링과 상징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합리적인 사람들과 같이 일부 철학자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prize logos look down at mythos. 아무래도 로고스를 좋게 보았고 미소스는 나쁘게 봤다는 것입니다. look down이니까요. 아래로 보는 거라서 멸시하다, 경시하다라는 표현이겠죠. 로직과 reason, 그들이 생각하는 논리와 이유라고 하는 합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현대적으로 만들어주면서 storytelling, 이야기와 myth making은 신화를 만드는 것은 원시적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상태로 A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그리고 많은 학자들, including many anthropologists, sociologists, and philosophers, 지금에 있는 학자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 있는 일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중은 이 사람들이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나 철학자처럼 세상이 딱딱딱딱 논리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see a more complicated picture, 좀 더 복잡한 그림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관계부사로 설명하고 있는 문장으로 myth and logos are intertwined and interdependent한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나쁘게만 볼 수 있었던 미소스의 세상과 논리적인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서로가 연결돼 있고 intertwined, 그 다음에 interdependent,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세상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학 그 자체는 이러한 시각에 따라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야기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미소스였잖아요. 미소스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The frames and metaphors we use to understand a world,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틀이 있죠.
이런 것들은 shape the scientific discovery we make. 우리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들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심지어는 shape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정적으로만 봤던 프레임과 메타포가 변하게 되면 그 세상 자체도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Copernican Revolution,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은 involved more than just scientific calculation. 무조건 과학적인 이런 계산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new story, 새로운 이야기를 수반하고 있었던 것이죠. About a place's Earth universe. 지구상이가 아니라 우주상에서의 지구의 위치에 대한 전혀 다른 틀,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을 지칭할 수 있었다가 됩니다. 이 글 자체는 제가 알려드렸던 두 가지로 먼저 이제 잘라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뒤쪽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A번 뒤쪽이거든요. 이 과학 그 자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시각, 즉 많은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좀 더 세상은 논리와 신화 두 가지로 나눠진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고 서로 상호 의존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과학도 어찌 보면 이 붉은색으로 표현했던 미소스적 영역이 있는 것이죠. 미소스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틀이나 비유 같은 것인데 우리가 지구는 우리를 중심으로 하고 태양이 도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지켜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세계를 바꾸기도 했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틀을 완전하게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그 자체가 변화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보는 틀이 변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페르니칸 레볼루션은 코페르니쿠스가 최초로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과학적인 계산도 있었지만 엄청난 우리 지구가 우주에 갖고 있는 위치, 우리도 상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혹은 우리 말고도 다른 존재들이 있구나 와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수반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틀을 바꿔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코페르니쿠스가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만 받아들였다면 코페르니쿠스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하는 것은 당시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천주교 혹은 교회의 권력에 도전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는 비명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있었고 동시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변화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세상을 변화하게 됐다는 것도 추가적인 정보로 말씀드립니다. 네, 36번 지문은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점 요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6번 지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